이순자 씨, 요즘 피부가 정말 좋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선생님, 저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밤마다 뒤척이던 제가 이제는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자요. 그것도 딱 이틀 만에요. 비결이요? 마그네슘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믿어지시나요? 30년 동안 잠 못 이루던 분이 단지 마그네슘 먹는 방법만 바꿨는데 이틀 만에 꿀잠을 자게 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불면증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그네슘 부족은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조용한 위험입니다. 최근 대학병원 연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7분이 마그네슘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심장의 문제를 겪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 대부분이 마그네슘을 이미 드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매일 빠짐없이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도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는 시간과 방법이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신 마그네슘 먹는 법, 그거 아마 다 틀렸을 겁니다. 의사들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약사들도 모르는, 아니 혹시 알면서도 일부러 말하지 않는 진짜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40년간 어르신들의 건강을 연구해 온 조성현입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 극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말이죠. 매일 밤 1시, 2시, 3시 시계만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이런 악순환이 4년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만난 95세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단 하나의 비밀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일본에서 가장 나이 많은 현역 의사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병원에 출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생, 마그네슘은 약이 아니라 타이밍이야.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100배는 더 중요하다네. 오늘 여러분께 병원비 수백만 원 아끼고 10년은 젊어지는 마그네슘 먹는 법의 진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동네 약국에서 2,000원으로 살 수 있는 기적의 조합까지 공개할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귀한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얼마 전에 73 되신 강미숙 할머니가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첫마디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 정말 미치겠어요. 마그네슘 넉 달째 먹는데 왜 하나도 안 좋아지죠? 오히려 속은 쓰리고 화장실만 자꾸 가요.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 단지 잠을 못 잔다는 이유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 할머니의 마그네슘 먹는 방법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하고 계셨던 거예요. 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규칙적으로 살아요. 매일 밤 10시 정각에 마그네슘 먹고 10시 반에 잠자리에 들어요.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고 들어서 저녁은 6시에 먹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여러분, 이게 최악입니다. 완전히 잘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강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마그네슘 드시고 나서 속이 어떠세요? 아이고 선생님, 먹고 나면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와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꾹 참고 먹었죠. 바로 이겁니다.
텅 빈 위에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까? 마른 휴지에 진한 잉크를 떨어뜨리면 휴지가 찢어지듯이 공복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위벽을 직접 자극합니다. 젊은 사람도 힘든데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위벽이 얇아져 있어서 더욱 위험해요. 위벽이 얇아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젊었을 때는 위벽이 두꺼운 담요 같았다면 나이 들면 얇은 한지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얇은 종이 같은 위벽에 마그네슘이라는 강한 성분이 직접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 쓰림은 기본이고 심하면 구역질, 심지어 위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공복에 먹은 마그네슘은 흡수도 제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몸은 공복 상태일 때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모드가 아니라 몸을 보호하는 모드로 바뀝니다. 마치 문을 꽁꽁 잠가 놓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비싼 마그네슘을 먹어도 대부분 그냥 화장실로 나가 버리는 거죠. 그럼 강 할머니의 두 번째 실수는 뭐였을까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깜빡깜빡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침에 하루 분량을 한꺼번에 다 먹어요. 400mg 한 알로 끝내요. 이것도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은행 같아요. 한 번에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경우 한 번에 200mg 이상은 흡수가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목마를 때 물 1리터를 단숨에 들이키면 어떻게 되나요? 배만 불러지고 대부분 소변으로 나가죠. 하지만 한 컵씩 나눠서 하루 종일 마시면 우리 몸이 다 흡수합니다. 마그네슘도 똑같아요. 400mg을 한 번에 먹으면 200mg만 흡수되고 나머지 200mg은 그냥 버려집니다. 게다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설사, 복통 같은 부작용도 심해요. 세 번째 실수는 마그네슘 종류를 잘못 고른 겁니다. 강 할머니가 드시던 마그네슘을 보니 산화 마그네슘이었습니다. 약국에서 제일 싸고 흔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에게는 최악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원래 변비약으로 쓰입니다. 흡수가 잘 안 되고 장에 물을 끌어당겨서 설사를 일으키거든요. 강 할머니의 네 번째 실수는 칼슘과 함께 드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같이 드시는데 이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똑같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좁은 지하철 문 하나에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밀리고 당기다가 결국 둘 다 제대로 못 들어가죠. 칼슘과 마그네슘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의 장에는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있는데 칼슘과 마그네슘이 같은 통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둘을 동시에 먹으면 서로 경쟁하게 되고 결국 둘 다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를 못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시간을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칼슘은 아침에, 마그네슘은 저녁에 드세요. 최소한 6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각각 제대로 흡수가 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커피와 함께 드신 겁니다. 강 할머니는 약 먹을 때 습관적으로 커피와 함께 드셨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김에 마그네슘도 함께 드시는 거죠. 이것도 최악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더 나쁜 건 카페인이 오히려 소변으로 마그네슘을 빠져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마그네슘을 먹어도 커피 때문에 다 새어나가 버리는 거죠. 커피뿐만 아닙니다.
녹차, 홍차, 에너지 음료 같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그네슘 드시기 2시간 전후로는 이런 음료를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아침에 녹차나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아침에 마그네슘을 드신다면 최소한 식사 후 2시간은 커피를 참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저녁 식사 후에 마그네슘을 드시는 게 낫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강 할머니가 얼마나 잘못된 방법으로 마그네슘을 드셨는지 아시겠죠? 밤 10시 공복에 하루 분량을 한 번에 산화, 마그네슘을 칼슘과 함께 커피로 드셨으니 효과가 있을 리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속만 쓰리고 설사만 하셨던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잘못 드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그네슘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마그네슘이 아니라 먹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공복에 드시나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나요? 산화 마그네슘을 드시나요? 칼슘이나 커피와 함께 드시나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일본 95세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비법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은 일본 장수 마을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인데 놀랍게도 그곳 어르신들의 90% 가까이가 이 방법으로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저녁 식사 후 30분입니다. 여러분이 저녁 6시에 식사하셨다면 6시 30분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왜일까요? 식사 후 30분은 우리 위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음식물이 적당히 소화되기 시작하면서 위산도 알맞게 나오고 영양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완벽하게 된 상태죠. 이때 마그네슘을 드시면 음식물이 마그네슘을 감싸서 위를 보호하고 흡수율을 3배나 높여줍니다. 마치 귀한 물건을 포장지로 싸서 안전하게 보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음식물이 천연 포장지 역할을 하는 거죠. 게다가 저녁 식사 후에 마그네슘을 드시면 밤사이 우리 몸이 쉬면서 회복하는 동안 마그네슘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셨다면 더욱 좋습니다. 단백질과 마그네슘이 만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저녁 식사는 너무 기름지지 않게 드세요. 튀김이나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느려서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생선구이, 나물, 두부찌개 같은 담백한 식사가 최고입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아침 식사 후입니다. 하루 권장량을 2번으로 나눠 드세요. 아침 100mg, 저녁 100mg.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마그네슘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마그네슘을 드시면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실제로 일본 장수 마을 어르신들은 아침 마그네슘을 활력 비타민이라고 부르십니다. 아침 식사는 7시나 8시에 하시고 식사 후 30분쯤에 마그네슘을 드세요. 물 한 컵과 함께 천천히 삼키시면 됩니다. 절대로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은 걷기 운동 30분 전입니다. 산책 나가시기 전에 마그네슘 50mg만 드셔보세요.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이 싹 사라집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운동하기 전에 드시면 근육이 유연해지고 운동 후 피로도 덜합니다. 일본 장수 마을 어르신들의 비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 전에 마그네슘 조금 드시고 저녁 산책 전에도 조금 드시고 그래서 90세가 넘어서도 하루 10,000보를 걷더니 걸으시는 거였어요. 특히 다리에 자주 쥐가 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꼭 시도해 보세요. 운동 30분 전에 마그네슘 50mg과 물 1컵, 이것만으로도 다리 쥐가 훨씬 덜 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에 100mg, 오후 산책 전에 50mg, 저녁 식사 후 30분에 100mg, 하루 총 250mg을 3번에 나눠 드시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강 할머니께 알려드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여러분께도 공개합니다. 하루 일정표처럼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7시에 일어나셔서 가볍게 스트레칭 하시고 화장실 다녀오세요. 그리고 7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아침은 너무 무겁지 않게 드세요. 밥 한 공기, 된장찌개, 나물 반찬 정도면 적당합니다. 빵과 우유도 괜찮아요. 식사를 마치신 후 정확히 30분 후인 8시에 마그네슘 100mg을 드세요. 물 1컵과 함께 천천히 삼키시면 됩니다. 절대로 커피나 녹차로 드시면 안 됩니다. 맑은 물이 최고예요. 커피를 드시고 싶으시면 마그네슘 먹고 최소한 2시간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10시 이후에 커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참기 힘드시죠?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꼭 참으셔야 합니다. 점심은 평소대로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12시나 1시에 점심 식사를 하세요. 점심 식사 후에는 마그네슘을 따로 안 드셔도 됩니다. 하루 2~3번만 나눠 드시면 충분하니까요. 오후 3시쯤 되면 산책 준비를 하세요. 산책 나가시기 30분 전, 그러니까 2시 30분쯤에 마그네슘 50mg을 드세요. 물 1컵도 함께요. 이렇게 하면 산책하실 때 다리가 훨씬 가볍습니다. 다리에 쥐도 안 나고요. 3시가 되면 편한 운동화 신으시고 30분에서 40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너무 빨리 걸으실 필요 없어요. 옆 사람과 이야기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저녁은 6시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가 안 되고 잠도 잘 안 와요. 저녁 식사는 아침보다 조금 가볍게 드세요. 생선구이나 두부찌개, 그리고 야채 반찬들. 저녁에는 특히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 정확히 30분 뒤인 6시 30분에 오늘의 마지막 마그네슘 100mg을 드세요. 역시 물 1컵과 함께요. 이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저녁 식사 후 마그네슘이 밤새 여러분의 수면을 도와줄 겁니다. 저녁 시간은 편안하게 보내세요. 텔레비전 보시거나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시거나 책 읽으시면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세요. 9시쯤 되면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시고 잠잘 준비를 시작하세요. 너무 밝은 불빛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10시가 되면 잠자리에 드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요. 침대에 누우시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3번만 반복하셔도 몸이 이완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 8시에 100mg, 오후 2시 30분에 50mg, 저녁 6시 30분에 100mg, 하루 총 250mg을 3번에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맞춰 드시면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실 겁니다. 강 할머니도 이 방법으로 이틀 만에 잠을 푹 주무셨어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95세 일본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특급 비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10배로 좋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B6입니다. 비타민 B6은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일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마그네슘이 자동차라면 비타민 B6은 그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기름과 같아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그네슘만 드시면 효과가 반밖에 안 납니다. 하지만 비타민 B6과 함께 드시면 마그네슘이 100% 힘을 발휘합니다. 미국 유명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이게 증명됐어요. 마그네슘만 드신 분들보다 비타민 B6과 함께 드신 분들의 수면이 50%나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비타민 B6은 바나나, 고구마, 닭고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으로는 충분한 양을 먹기 어려워요. 그래서 영양제로 드시는 게 확실합니다. 동네 약국에 가시면 비타민 B 복합제가 있어요. 한 달치가 3,000원 정도로 정말 저렴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마그네슘과 함께 비타민 B6을 한 알 드세요. 그럼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칠 겁니다. 저녁에는 마그네슘만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 B는 아침에 한 번이면 충분하거든요. 두 번째 비법은 마그네슘 목욕입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따뜻한 물에 앱솜 솔트를 한 컵 넣고 20분간 목욕하세요. 앱솜 솔트는 황산 마그네슘이라는 건데 피부를 통해서도 마그네슘이 흡수됩니다. 특히 관절이 아프시거나 근육통이 있는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앱솜 솔트는 인터넷에서 1kg에 10,000원 정도에 살 수 있어요. 한 번에 100g씩 쓰시니까 10번은 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000원꼴이니까 찜질방 가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죠. 목욕하실 때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심장에 부담이 가니까 미지근하게 하세요. 욕조에 천천히 들어가셔서 어깨까지 담그시고 눈을 감고 편안하게 20분 동안 계세요. 목욕하시면서 가볍게 팔다리를 주무르시면 더 좋습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마그네슘 흡수도 더 잘 됩니다. 목욕 후에는 물을 한두 잔 드셔서 수분을 보충하세요. 목욕이 힘드신 분들은 조격만 하셔도 됩니다. 큰 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고 앱솜 솔트 반 컵을 넣으세요. 그리고 15분 동안 발을 담그시면 됩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셔서 텔레비전 보시면서 하셔도 좋아요. 발바닥으로도 마그네슘이 흡수되면서 온몸이 편안해집니다. 조격할 때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시거나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셨다 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특히 저녁에 조격하시면 밤에 다리 쥐도 안 나고 잠도 잘 오세요. 조격 후에는 수건으로 발을 잘 닦으시고 보습 크림을 발라주세요. 발 피부가 건조하면 갈라질 수 있거든요. 양말을 신으시면 보온도 되고 크림 흡수도 더 잘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B6을 함께 드시고 일주일에 2번은 앱솜 솔트로 목욕이나 조격을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마그네슘을 피부로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그네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양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음식으로도 마그네슘을 보충하시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마그네슘이 3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좋아요. 특히 잘 익은 바나나가 더 좋습니다. 껍질에 갈색점이 생긴 바나나요. 그게 소화도 잘 되고 영양분도 더 많거든요. 아침 식사 후 후식으로 바나나 한 개 드시고 마그네슘을 드세요. 바나나의 천연 당분이 마그네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바나나가 너무 익어서 물렁물렁해지면
우유와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10알만 드셔도 마그네슘 80mg을 섭취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양이죠. 특히 아몬드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겉껍질에 영양분이 더 많거든요. 하루에 아몬드 10알에서 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몬드를 그냥 드시기 힘드시면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세요. 호두나 캐슈넛도 마그네슘이 많으니까 번갈아 가며 드시면 좋습니다. 견과류는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딱입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한 컵에 마그네슘이 150mg이나 들어 있습니다. 정말 많죠? 시금치는 데쳐서 나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익혀서 드시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시금치 나물 만드실 때 참기름 조금 두르고 간장으로 간 맞추세요. 마늘 다진 것도 넣으면 더 맛있어요. 시금치가 없으면 건대나 청경채도 괜찮습니다. 녹색 잎채소에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네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 반모에 마그네슘이 70mg 정도 들어있고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마그네슘 흡수를 도와주니까 일석이조예요. 특히 순두부보다는 단단한 두부에 마그네슘이 더 많습니다. 두부는 찌개로 드셔도 좋고 부침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로 두부찌개 드시고 마그네슘 드시면 정말 최고의 조합입니다.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고 잠도 잘 와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셨나요? 이런 귀한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친구분들, 가족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에는 마그네슘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다크 초콜릿 한두 조각과 함께 마그네슘을 드시면 흡수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조금만 드세요. 여섯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호박씨는 마그네슘의 보고입니다. 한 줌만 먹어도 마그네슘 150mg을 섭취할 수 있어요. 볶아서 간식으로 드시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호박씨가 없으면 해바라기씨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현미입니다. 백미보다 현미에 마그네슘이 3배나 많습니다. 처음에는 거칠어서 먹기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백미와 반반 섞어서 드시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현미 비율을 늘려가세요. 이 7가지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서 마그네슘 영양제도 함께 드시면 정말 완벽합니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피해야 할 것들도 알아야 합니다.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거나 오히려 마그네슘을 빼앗아 가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이것들만 조심하셔도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첫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의 인산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마그네슘 드시기 2시간 전후로는 탄산음료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콜라는 카페인까지 들어있어서 더욱 안 좋습니다. 탄산음료를 드시고 싶으시면 마그네슘 먹고 최소한 3시간은 지난 후에 드세요. 사실 탄산음료는 뼈 건강에도 안 좋고 혈당도 올리니까 아예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목이 마르시면 맑은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두 번째는 술입니다. 알코올은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합니다. 마치 체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마그네슘을 먹어도 술 때문에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술 드신 날은 마그네슘을 평소보다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특히 막걸리나 맥주처럼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드는 술은 더욱 조심하세요. 저녁에 소주 한두 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술 드시는 날은 마그네슘을 술 마시기 3시간 전에 미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술은 수면에도 안 좋습니다. 술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착각이에요. 술 마시고 자면 얕은 잠만 자게 되고 새벽에 자꾸 깨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술을 줄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설탕입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마그네슘이 빨리 소모됩니다. 특히 하얀 설탕이 많이 든 과자, 케이크, 빵 같은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 과정에서 마그네슘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단 게 드시고 싶으시면 꿀이나 조청 같은 천연 당분을 드세요. 사과나 배 같은 과일도 좋습니다. 천연 당분은 흡수가 천천히 되어서 마그네슘을 많이 소모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인스턴트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에는 인산염이라는 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인산염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가급적 신선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바쁘셔서 가끔 라면 드실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계란이나 두부를 넣고 야채를 듬뿍 넣어서 드세요. 그리고 라면 먹은 날은 마그네슘을 조금 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으면 마그네슘이 빨리 배출됩니다. 김치, 장아찌, 젓갈 같은 짠 음식은 적당히 드시고 찌개는 싱겁게 드세요. 우리나라 음식이 원래 짠 편이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국이나 찌개 드실 때 국물을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라면 국물도 다 드시지 마시고요. 싱겁게 먹는 게 처음엔 힘들지만 2주만 참으시면 익숙해집니다. 이 5가지만 조심하셔도 마그네슘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좋은 걸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걸 피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강 할머니의 놀라운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정확히 2주일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새벽 2시, 3시에 깨던 제가 아침 6시까지 푹 잤다니까요. 꿈인가 싶어서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강 할머니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피부색도 밝아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환해지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른 변화들이었습니다. 선생님, 밤마다 나던 다리 쥐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남편까지 깨웠는데 이제는 전혀 안 나요. 그리고 변비도 좋아졌어요.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편한 줄 처음 알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게 바로 마그네슘의 힘입니다. 마그네슘은 단순히 수면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300개가 넘는 중요한 일을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조절하고 혈당을 관리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모든 일에 마그네슘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제대로 먹으면 몸 전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잠만 잘 오는 게 아니라 다리 쥐도 안 나고 변비도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되고 기운도 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회복 능력이 되살아나는 거죠. 강 할머니는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 친구들한테도 다 알려줬어요. 우리 경로당에서 저만 빼고 다들 잠을 못 자거든요. 다들 따라하고 있어요. 이제는 다들 아침에 만나면 어젯밤에 잘 잤다고 자랑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강할머니 말씀을 듣고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기쁜 순간은 환자분이 건강을 되찾으실 때입니다. 값비싼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단지 먹는 시간과 방법만 바꿨는데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강할머니의 이야기가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수많은 환자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빠르면 이틀, 늦어도 일주일이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십니다. 처음 며칠은 수면이 좋아지고 일주일 후에는 다리 쥐가 사라지고 2주 후에는 변비가 좋아지고 한 달 후에는 혈압이 안정되고 2달 후에는 기운이 넘치고 3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건 정확하게 따라 하시는 겁니다. 대충 하시면 효과가 반밖에 안 나요. 식사 후 정확히 30분, 하루 3번 나눠서 물과 함께 이 3가지만 꼭 지키세요. 여러분, 마그네슘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나이에 따라, 계절에 따라, 남자와 여자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야 해요. 이제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절별 복용법입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시죠? 땀으로 마그네슘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평소보다 20% 정도 더 드셔야 합니다. 평소에 200mg 드셨다면 여름에는 240mg 정도 드시는 거예요. 특히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으로 여름을 나시는 분들은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낮에 밖에서 일하시거나 텃밭 가꾸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땀 많이 흘린 날은 저녁에 마그네슘을 조금 더 드세요. 겨울에는 실내 생활이 많아서 햇빛을 덜 쬐게 됩니다. 그러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마그네슘 흡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비타민 D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도 약국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이제 나이에 따른 복용법입니다. 60세 이상이시면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흡수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마그네슘을 선택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를 꼭 기억하세요. 산화 마그네슘은 절대 안 됩니다. 70세 이상이시면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배출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하루 3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80세 이상이시면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약, 골다공증약,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약 드시는 시간과 마그네슘 드시는 시간을 2시간 이상 띄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다릅니다.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마그네슘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마그네슘 흡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폐경 후 여성분들은 마그네슘을 더 신경 써서 드셔야 합니다. 하루 3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갱년기 증상으로 힘드신 분들은 마그네슘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안면 홍조, 식은땀, 불면증 같은 증상들이 많이 좋아져요. 마그네슘이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거든요. 남성분들은 전립선 건강에 마그네슘이 특히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전립선 비대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보세요. 꾸준히 드시면 소변 보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한 3달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마그네슘 저장고를 채우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처음 2주는 수면이 좋아지고 한 달 후에는 혈압이 안정되고
2달 후에는 기운이 나고 3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 정도 먹다가 효과 없다고 포기하세요.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조금만 참고 꾸준히 드시면 인생이 바뀌는데 말이죠. 자, 이제 마그네슘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이 오해들 때문에 효과를 못 보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첫 번째 오해, 비싼 게 좋다? 전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종류와 먹는 방법입니다. 국산 제품도 충분히 좋아요. 외국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렴한 국산 글리시네이트가 비싼 외국산 산화 마그네슘보다 훨씬 낫습니다. 라벨을 잘 보시고 종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오해, 모든 마그네슘이 똑같다?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류마다 흡수율과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쌀도 백미, 현미, 찹쌀이 다 다르잖아요.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에게는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가 최고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산화 마그네슘은 피하시고요. 세 번째 오해,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것도 큰 착각입니다. 하루 400mg 이상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설사, 구역질, 근육 약화, 심하면 부정맥까지 생길 수 있어요. 약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빨리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오해, 음식으로 충분하다? 예전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요즘은 어렵습니다. 요즘 땅의 영양분이 옛날만 못해요. 똑같은 시금치라도 50년 전 시금치와 지금 시금치의 마그네슘 함량이 절반도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화학 비료 때문에 땅이 척박해졌거든요. 그래서 음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양제가 필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 오해, 바로 효과가 난다? 수면 개선 같은 건 빠르게 나타나지만 진짜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3달은 드셔야 해요. 우리 몸의 마그네슘 저장고를 채우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드세요. 일주일 먹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섯 번째 오해, 나이 들면 필요 없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합니다. 흡수율은 떨어지고 배출은 늘어나거든요. 젊을 때는 음식만으로도 충분했지만 60세 넘으시면 영양제로 꼭 보충하셔야 합니다. 시니어일수록 더 신경 써서 드셔야 해요. 일곱 번째 오해, 부작용이 없다? 마그네슘도 과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설사가 가장 흔한 부작용이에요. 심하면 저혈압이 오거나 근육에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300mg 정도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신장이 마그네슘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마그네슘이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투석 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요. 이 7가지만 제대로 아셔도 마그네슘을 훨씬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잘못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께 90년 전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마그네슘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아실 겁니다. 때는 193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미국 중부 지역의 한 농촌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멀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심장마비로 죽어나가는 겁니다. 하루에도 서너 명씩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처음에는 전염병인 줄 알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공포에 떨었죠. 의사들도 원인을 몰랐습니다.
온갖 검사를 다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저 심장이 갑자기 멈춰 버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 젊은 의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두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한 농장지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전염병이 아니라 환경 문제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물과 흙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검사를 반복했죠.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역 땅에 마그네슘이 완전히 고갈되어 있었던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땅의 영양분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땅에 마그네슘이 없으니까 그 땅에서 자란 채소와 곡식에도 마그네슘이 없었습니다. 그걸 먹은 사람들도 마그네슘이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고 갑자기 멈춰 버렸던 겁니다. 그 젊은 의사는 마을 주민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보충제를 나눠줬어요. 매일 3번 식사 후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죽을 것 같은 상황이니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모든 증상이 사라진 거예요. 쓰러지는 사람도 없어지고 심장마비도 멈췄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단지 마그네슘 하나로 죽음의 마을이 건강한 마을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그네슘 결핍증이 의학적으로 처음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의학계는 마그네슘의 중요성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마그네슘이 이렇게 중요한 줄 아무도 몰랐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90년 전 그 마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요즘 연구를 보면 현대인의 80%가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더 심각해요. 10명 중 8명이 부족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즘 땅이 척박해졌어요. 화학 비료만 쓰면서 땅의 자연 영양분이 다 사라졌습니다. 똑같은 시금치라도 50년 전과 지금의 영양분이 천지 차이예요. 하지만 해결 방법도 간단합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마그네슘을 드시면 됩니다. 90년 전 그 마을 사람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공복에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식사 후 30분에 드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빈속에 먹으면 위가 상하고 흡수도 안 됩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이 황금 시간입니다. 음식물이 마그네슘을 감싸서 위를 보호하고 흡수율을 3배나 높여줍니다. 둘째, 한 번에 많이 말고 하루 2~3번 나눠서 드세요. 아침 식사 후, 저녁 식사 후가 가장 좋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30분 전에도 좋고요. 한 번에 400mg 먹는 것보다 200mg씩 2번 나눠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를 선택하세요. 산화 마그네슘은 절대 피하세요. 흡수도 안 되고 설사만 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를 사세요. 어르신들 위장에 가장 부드럽고 흡수율도 최고입니다. 넷째, 비타민 B6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약국에서 비타민 B 복합제를 함께 사세요. 한 달에 3,000원 정도로 정말 저렴합니다. 아침에 마그네슘과 함께 한 알만 드시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다섯째, 칼슘, 커피, 탄산음료와는 시간차를 두세요. 최소한 2시간은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이것들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특히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시간을 지키세요.
여섯째, 최소한 석 달은 꾸준히 드셔야 제대로 된 효과를 봅니다. 일주일 먹고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 2주는 수면이 좋아지고 한 달 후에는 다리 쥐가 사라지고 2달 후에는 혈압이 안정되고 석 달 후에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가족분들,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의 30년 불면증을 끝낼 수 있습니다. 밤마다 다리 쥐로 고생하는 남편, 잠 못 자서 괴로워하는 부인, 혈압약만 믿고 사시는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게 바로 진정한 효도이고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한번 잃으면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로 지킬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제대로 먹기, 이것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 밤마다 뒤척이며 고생했습니다. 매일 새벽 2시, 3시에 깨서 시계만 바라봤죠. 낮에는 피곤하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95세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매일 밤 10시에 잠들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한 번도 안 깨고 꿀잠을 자요. 낮에는 활력이 넘치고 일도 잘 되고 인생이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동네 약국에 가셔서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과 비타민 B6을 사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 후 30분에 처음으로 드셔보세요. 일주일 후 여러분은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한 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비결을 물어볼 거예요. 석 달 후에는 거울을 보며 깜짝 놀라실 겁니다. 10년은 젊어진 자신을 발견하실 테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행복한 가정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